바야흐로 무기로만 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AI 반도체는 새로운 시대의 두뇌이자 엔진입니다. 최근 우리는 AI를 넘어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 AS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류는 금붕어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과거 냉장고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진정한 승자는 냉장고 제조사가 아니라 시원한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판 기업이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지금 대한민국은 넥스트 코카콜라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시작으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 등 글로벌 AI 거물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AI 세일즈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가속기 확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만 장 확보 공약을 훌쩍 뛰어넘어 무려 26만 장의 GPU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확보된 물량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대학, 스타트업 연구진들에게까지 골고루 뿌려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가는 반도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부가 먼저 위험을 안아주고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정책적으로 매우 빨리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도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기술 발전 속도, 또 수요 증가 속도 이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데 산업 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모니터 속 AI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라는 뛰어난 두뇌를 얹을 강력한 육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서며 발빠른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피지컬 방산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K방산의 위상은 경이롭습니다. 중동 실전에서 96%의 놀라운 명중률을 보인 천궁2를 비롯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최고 무기인 AI가 방산에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노리는 피지컬 AI의 궁극적인 진화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타격력을 넘어 무인 제조와 로봇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우리는 AI가 가진 무서운 한계와 위험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매블쇼와 같은 매체에서도 지적했던 이란 전쟁 등 실전에서 AI가 무기에 결합되어 쓰이면서 발생한 비인도적인 참상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을 통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한 사실은 세계인들로부터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잠시 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참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AI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나 또는 뭐 군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죄의식 같은 것들이 예전보단 덜할 것 같아서 이 계속해서 악화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입구일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인류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는 머신 스피드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를 인간이 피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언제까지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결국 AI가 판단하고 인간이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를테면 미사일들이 다 극초음속으로 날아오고요. 네. 드론들이 수백 대 수천 대 한꺼번에 스웜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보고받고 승인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할당되는 게 몇 초에서 몇십 초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머신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 스피드를 만약에 끝까지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쓰고 있잖아요. 아, 네. 상대방도 AI를 쓰고 있단 말이야. 음, 중국은 거침없이 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미국이 거침없이 쓰듯이 이미 미국이 거침없이 쓰는 걸 봤는데 상대방이 안 쓸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 머신 스피드를 버텨낼 수 있는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죄수의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제가 할 텐데. 아, 그 두 번째로는 너무 무서운 얘기네. 네.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완전 자율 살상 무기를 인간이 피할 수 있는가? 이게 빈자의 핵무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핵확산이 그래도 금지가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핵을 농축하고 뭐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설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드론은 아무나 만들잖아. 거기에 들어갈 AI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뭐 사람 좀 학습시킨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미군이 가서 죽여. 혹은 요렇게 생긴 게 트럭이니까 가서 받아. 그 정도는 요만한 걸로도 할 수 있거든. 네. 이게 빈자의 핵무기 같은 거란 말이야. 화학무기는 아니지만 드론 만들기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이든 뭐든 어차피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론보다 조금 더 명확한 예가 저는 생화학 무기를 들어요.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이나 비국가 액터들, 뭐 분쟁적인 반군들 이런 사람들은 그룹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는 게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기술력만 좋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도 아니에요. 이게 박사과정 대학원생들 한 20명만 납치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뭔가를 만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과학기술력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AI가 근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거는 그런 식의 뭐 아프리카든 아니면 중동이든 이런 데 있는 그룹들과 한국과의 과학기술 차이를 줄여버리잖아요. AI가 있으면서. 네. 근데 이게 역으로는 그런 식의 위험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이나 반국가 액터들 안에서도 과학기술력들을 극명하게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수천 개 단위의 비국가 액터들이 막 이제 반군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대량 살상 위험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서 10%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한 몇백 개 단체들이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만들어진 국제 질서 안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이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군사 경쟁 때문에 AI가 도입되고 뭐 이걸 얼마나 빨리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초기의 문제. 더 큰 문제는 그걸 쓰는 그룹,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안에서 이 AI라는 빈자의 핵무기라고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데 이거를 가진 그룹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난 숫자가 이게 인간의 나쁜 의도와 이런 기술력이 도합됐을 때 인류 전체를 절멸할 수 있는 위기가 오죠. 이게 AI가 뭐 반역을 해서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말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인류에게 먼저 올 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AI가 상대국의 공격 징후를 파악했다고 해. 그러면은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그렇죠. 그 실험이 있습니다. 그 런던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GPT하고 클로드하고 구글 제미나이하고를 붙여가지고 핵위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 21번의 전쟁 게임을 진행했는데 95%의 시나리오에서 핵무기를 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와. 그 중에 3차례가 완전 전면 핵전쟁으로 갔는데 그 3번이 다 우발적인 거예요. 아, 큰일이다. 진짜. 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 네. AI가 핵 버튼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감정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AI 모델은 인간이 느끼는 방식으로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참상을 담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인간이 느끼는 그 본능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들은 생존 본능도 없고 종족 보존 본능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방식으로 원초적 공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승률을 퍼센트를 따지는 그렇게 계산된 만들어진 기계들이니까 그냥 100%
100% 그냥 핵 버튼을 누르는 거야. 심지어는 지게 되면 어차피 졌으니까 누르고 어. 이길 때는 먼저 선빵 날리려고 누르고 네. 또는 뭐 일부러 이제 그 오류를 넣어요. 판단하기 어렵게 일부러 오류를 넣으면 100% 전면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일부러 오류를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태를 우리가 정보를 100%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저놈들이 먼저 쏠 것 같은데 이런 어. 정보가 왔다. 어. 그럼 바로 누르더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클로드가 되게 재밌는데 얘들은 신뢰를 이용하는 신뢰의 전략적 착취 모델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번에 들어간 게 뭐냐면 네. 앞으로 협상하는 척하면서 상대가 나를 아주 믿게 한 다음에 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이란 보면 이란 핵군 축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르단이 중재를 했나 그래서 이란이 상당히 얘기해볼 만한 안을 갖고 왔다까지 발표하고 그러고 쐈어요. 그러니까 그 오만이 그러니까 중재했죠. 오만. 오만이 했네. 네네. 그러니까 신뢰의 전략적 착취 모델이 그대로 구현된 경우인 거죠. 와. 아니 이게 우연히 일치일 수 있지만 결과값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을 이기기 위한 거를 결과값으로 놓으면 사실 AI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이게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 수많은 네.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고 이겨라라고 그리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프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군이 그 예전에 침공을 할 때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아프간을 들어가서 그 평화를 만들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활 여건이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인구의 몇 퍼센트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해서 시스템이 우리가 점령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살 것 같다. 그러면 도덕적 딜레마는 인간은 그 수단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갖는데 네. AI는 도덕적 딜레마를 갖질 않으니까 네. 사실 그랬을 때 폭격이 되거나 아니면 군사적 개입이 되는 것들을 AI 논리 내에서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AI가 가진 그 로직을 몰라요. 우리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그 전략을 만들어 놓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AI가 가속화시킨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인간은 설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요? 그래서 방법은 사실 저는 핵 문제랑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한국에 했던 저는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국제적으로 이 주제를 리드하는 걸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재작년에 외교부 장관들 질타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방법은 다른 게 없다. AI는 일단 우리가 지능 자체도 통제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고 거기에 이제 폭탄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 세 번째는 그 총탄을 들려주면서도 우리는 이걸 강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쪽 편에서 개발하면 우리는 개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한국이 만약에 AI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 군사적 개발과 한과 동시에 핵무기처럼 포괄적 금지 조약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전 국가가 동시에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처럼 네. AI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 여러 국가가 동시에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네. 이 부분은 군사 그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군사적 AI를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너무나 국방력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 해결할 방법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강대국이 지들만 하고 또 다 맞아. 깨겠지. 네, 그거는 트럼프가 너무 실효성 없는 맞아.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큰일이네. 그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기술의 사춘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네. 조디 포스터한테 당신이 외계인을 만난다면 딱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니까 당신들은 기술의 사춘기를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냐.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고 그 기술의 사춘기를 어떻게 헤쳐나왔냐라는 말을 해요. 지금 이게 저는 딱 정확히 우리가 기술의 사춘기에 와 있다고 봐요. 딱 그 기로에 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인류는 그 기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기술 변화의 가속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이는데 일단 집속탄 같은 거 있잖아요. 탄두가 수십 개 있어서 가서 터뜨리는 거. 그게 반인륜적인 무기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금지가 돼 있는데 5개국이 그걸 사인을 안 했어요. 뭐
아시는 바와 같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 이스라엘 아주 세계 5대 그 형사범 국가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안 했고 지뢰 방지 협약 다 있죠. 음. 그것도 또 범죄 국가들은 안 하고. 그거 봐.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자율살상 무기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짓은 하지 말자. 그게 저거 아니에요. 터미네이터. 네. 네. 터미네이터 만들지 말자. 그런데 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의 사춘기를 과연 산채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기술의 가속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가 지금 인류가 받아들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AI 무기나 인간의 윤리가 배제된 기술은 인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파멸의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지점을 명확히 경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를 논하며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호랑이도 살 수 없다고 뼈있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또한 우물을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공존과 상생의 철학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의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인본주의적 통제 장치를 넓고 깊게 마련해야 함을 뜻합니다. 기술의 차별화로 세계 최고의 AI 코카콜라, 즉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기술이 철저히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쓰이도록 제어하는 나라. 그 가슴 뛰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인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